제목. 암호화폐 결제 시장 대중화가 변화를 선도할 것.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의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소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비자카드는 연계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더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한 암호자산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미국 최초로 출시하는 등 대형 카드사와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속도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금융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한 다자간 P2P 멤버십 포인트 거래 등 관련 소비자 금융 생태계가 급속도로 발생, 확산되고 있다. 도매금융에서도 고비용 사업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각종 인증서의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상징적 움직임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 및 전자화폐 통합 등의 대형 사업까지 다양한 시도가 관측된다. 국내 실정은 조금 다르다.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금융권과의 논의 후 국내 금융사는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각종 규제 관행상 관련 서비스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해외 대형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결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국내 시장은 갈라파고스가 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간편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며 암호화폐 리워드 카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휴페이X는 수요는 충분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용되는 실정법이 산업발전 장려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놓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의 부처와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실정상 얼마나 빠른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만 가상화폐는 전자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의 거래나 전송을 전자금융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휴페이X 측은 이어 소비자는 블록체인 기술인지 탈중앙화인지 아닌지보다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한가에 더 관심이 있다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전통금융기술보다 기술적 이점이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법리적 해석의 폭이 너무 커 보수적인 금융업계가 관련된 사업을 개시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정법 정비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는 웹 3.0의 대표적 가치인 사회 책임과 공정성의 핵심이라며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가상화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긍정론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런 가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 미 CFTC, 세크의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반박. 그중 일부는 상품.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구종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이 중 일부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블룸버그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었으나 세크 개입으로 인해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일부 CFTC 위원들은 이번 세크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이 디지털 자산 추적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은 CFTC 관할이다. 전 CFTC 집행국장 아이탄 골만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시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팸 CFTC 위원은 만약 세크가 해당 토큰을 증권이라 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CFTC가 관할해야 하는 일이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행위와 관련해 구종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세크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앰프, RLY, DDX, XYO, RGT, LCX, 타우어, DFX, 크람 등 9개다. 이들 암호화폐는 이번 내부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크 측은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리스는
세크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외 2명이 상장 전 암호화폐 정보 유출 등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 자산의 다기능 및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 디지털 자산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다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록, 도메인, 암호화 등 전자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객체를 데이터 객체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에 관해 11월 4일까지 법률 및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영국 의회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규제 완화법이 상정된 바 있다. 제목 연준 자이언트 스텝에도 암호화폐 반등. 미 GDP 발표, 스트레스 테스트 될 것.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을 통해 2달 연속 기준금리 75bp 인상을 밝힌 가운데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전반이 반등세를 나타냈다. 28일 퀀텀 이코노믹스 창업자 마티 그린스펀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분명 더 나쁜 소식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75bp 인상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세가 일종의 안도 랠리를 펼치며 반등한 것이라 진단했다. 또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X 소속 애널리스트 바브 훔달은 전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도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놀랐다. 미국은 곧 GDP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어떤 부정적인 소식도 최근의 상승세를 꺾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 거시 환경이 개선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이를 발판 삼아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아케일 리서치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BTC 선물 프리미엄이 최근 2주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관 선물 트레이더들의 BTC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아케일 리서치는 CME BTC 선물 프리미엄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의 선물 프리미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2.2%에 그치고 있다. 이는 투심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신중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리도 파이낸스 운영비 마련 위한 1000만 LDO 토큰 매각 개정안 제출 외 리도 파이낸스 운영비 마련 위한 1000만 LDO 토큰 매각 개정안 제출. 최근 운영비 마련을 위해 투자가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의 1000만 LDO 토큰을 매각하는 제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리도 파이낸스가 커뮤니티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리도 파이낸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드래곤플라이 캐피탈 측의 1000만 LDO 토큰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해당 토큰의 1년 낙업 조건을 추가했다. 앞서 리도 타오 커뮤니티는 이전 제안서에 토큰 관련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1000만 LDO 토큰 매각에 대한 가격도 변경됐다. 이전 제안서는 1,450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을 제안한 반면 이번에는 LDO당 1.45달러를 고정하고 투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시점에 7일 평균 LDO 가격의 5%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을 제안했다.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은 2개 가격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이 2.25달러를 넘지는 못한다. 개정된 제안서에 대한 투표는 오는 27일 18시에 진행된다. 에이프 코인 다오 베이크 전문 미디어 보드 에이프 가제트의 보조금 지원 대행 및 메이크 생태계 연계 토큰 에이프 코인 타워에서 28일 베이크 생태계 미디어 보드 에이프 가제트의 보조금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거버넌스 제안 AIP 72 찬성률 87.88%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에이프 코인 타워는 생태계 개발 지원 펀드를 통해 첫 한 해 동안 약 15만 달러의 보조금을 보드 에이프 가제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드 에이프 가제트 측은 보조금은 가제트 플랫폼 내 기능 강화 및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팬텀 네트워크 소각분 FTM 1월 3일 생태계 지원
펀드의 활용 EVM 호환 레이어 1 블록체인 팬텀 커뮤니티가 최근 네트워크 소각분 FTN의 1월 3일을 사용해 생태계 지원 펀드에 도입하는 거버넌스 제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버넌스 제안은 오는 10월 3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찬성률이 100%를 기록하며 조기 마감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재 팬텀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지급되는 토큰의 30%를 소각하고 있다. 해당 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중 1월 3일이 특별 수수료 컨트랙트 기반의 생태계 지원 펀드에 투입되는 셈이다. 하모니 원 공급량 확대 골자 배성한 철회 해킹 피해를 입은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하모니가 피해 복구를 위해 내놓았던 제안서를 자진 철회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하모니는 많은 분들의 우려사항을 확인했다. 여러 제안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추가 제안을 구상하도록 하겠다. 이번 제안에 대한 홀더들의 좌절감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코인니스는 하모니가 전날 원 49.7억 개를 발행해 100% 배상을 진행하거나 원 24.8억 개를 발행해 약 50%의 배상을 진행하는 등 두 가지 보상 옵션이 담긴 제안서를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목 젊은 투자자들 김대신 비트코인 투자 선호. 핀볼드에 따르면 온라인 트레이딩 회사 아이즈그룹 북미 지역 신임 최고 경영자 JJ 키나하는 최근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오늘날 젊은 투자자들은 금보다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금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환경에서 금 선물 거래량이 예상보다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이더리움 메인넷 10번째 섀도우 포크 완료? 마지막 메인넷 포크 아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섀도우 포크 26일 11시 45분 진행됐다. 이는 예정된 시간보다 26시간 일찍 진행된 것이다. 2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엔지니어 페리토시 잔트는 이번이 마지막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아니다. 병합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섀도우 포크에서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섀도우 포크는 기존 네트워크 환경 상태에서 모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포크를 의미한다. 이더리움 재단이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테스트넷 콜리와 프라터의 머지가 8월 4일부터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병합 이후 명칭은 콜리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첫 단계로 프라터 비콘체인은 8월 4일 21시 24분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실행 레이어인 콜리는 8월 6에서 12일 사이 TTD에 도달하면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8위 업그레이드를 실행한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조건에서 TTD 도달 후 이 에포크 또는 약 13분 후 블록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콘 체인이 블록을 완성하면 병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이더리움 개발자팀 데이코는 노드 또는 검증자라면 메인넷에 앞서 모든 병합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블록체인 이코노미 이스탄불 컨퍼런스에 참석, 기술 개발 및 윤리 측면에서의 이더리움 건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의 연설을 통해 이더리움이 40% 완성됐다며 3에서 4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프로토콜이 앞으로 35개월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며 또 안정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라 밝혔다. 이어 이더리움의 기술적 신뢰성 및 보안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드포크 등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때마다 새로운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마이클 세일러는 윤리적으로 건전하다면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이더리움 재단에 그 누구도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누군가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가증권이고 글로벌 화폐가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제목 비탈릭 이더리움 머지 ETH 가격에 반영되려면 6에서 8개월 걸릴 것.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28일 오후 5시 4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10.62% 급등했다.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449.89달러, 최고 1666.8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이더 가격 급등은 9월로 예정된 2.0 업데이트 기대감에 더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률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이 일제히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머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이더 가격에 반영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 머지는 9월 19일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콘 체인의 통합 즉시 완전한 지분증명 전환이 완성되진 않을 것이다. 올바른 시장 상황에서 이더 가격에 머지가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6에서 8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더리움은 머지 후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구겐하임 CIO 비트코인 계속 디플레이션 될 것. 궁극적 바닥은 8,000달러 선. 코일리더스 운용자산이 3,25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미너드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더 디플레이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너드 CIO는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거시 환경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승자와 패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단기 내 더 높은 가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암호화폐는 지금 규제적 관점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제도적 자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알려진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미국 경제는 아직 침체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스콧 미너드 구겐하임 CIO는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바닥은 8,000달러 선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유투데이는 투자자는 그가 과거에 일부 부정확한 가격 예측을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하반기에 매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리 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미국 국채 선물은 1987년 주식 버블 이후 최대 하락폭에서 반등했다. 이는 모두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속에서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친 것과 일치한다며 하반기 비트코인과 채권 선물 강세 지속 전망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시간 28일 오후 4시 2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2,999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3,358.34달러까지 거래됐다. 제목 원달러 환율 15거래일 만에 1,300원 아래로. 28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35원 넘게 떨어지며 1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1,300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7.2원 내린 달러당 1296.1원의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장보다 7.3원 내린 1307.7원에 출발해 내내 우하향하면서 오후 3시께 1299원대로 진입하더니 장 마감 직전에는 1296.15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이탈해 마감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하락폭은 지난 5월 30일 이후 가장 컸다. 이날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75%포인트 인상한 2.25에서 2.50%로 결정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특히 이번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북돋웠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한 채 마감했고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장으로도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4천억 원 규모의 매수세에 힘입어 0.82% 올랐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9.56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0.14원 올랐다. 제목 미 연준 자이언트 스텝의 미중 단기금리 사상 첫 역전. 중국 인민은행 베이징 본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 간 단기금리가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 1.50에서 1.75%에서 2.25에서 2.50% 수준으로 오르면서 2.1%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7일물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보다 높아졌다. 블룸버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달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7일물 여갈피 금리보다 높아졌다고 전했다. 중국은 통화 긴축에 나선 다른 주요국들과는 달리 통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지난달 동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한 경제 충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둔화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미중 간 단기금리가 역전됐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그리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핑포인트 예색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창지웨이는 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중국의 자본 유출이 양국 정책금리 역전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 4월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보다 더 오르는 금리 역전 현상이 10여 년 만에 벌어진 뒤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중국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 제목 인기 미 암호화폐 도지코인 vs 시바이노 트렌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지지로 지난해 급격히 인기를 얻은 인기 밈암호화폐 도지코인이 업그레이드 웹사이트 공식 출시 소식을 발표하자 간밤 시세가 급등했다. 도지코인의 킬러로 등장한 밈 토큰 시바이누는 이번 달 들어 보유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생태계 확장 전략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관련 기사 도지코인 업그레이드 웹사이트 공식 출시 도즈 6% 상승 관련 기사 밈코인 시바이누 보유자 급증 쉽 생태계 확장 속도 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언급량 추이는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일주일간 도지코인은 257회, 시바이누는 242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도지코인의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7월 21일, 테슬라가 올해 2분기 비트코인 75%를 처분했으나 도지코인은 그대로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관련 기사 머스크, 비트코인 팔고 도지코인 보유하고 트위터 악재에도 도우즈 강세,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도지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관심 크다와 엄청난 인기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시바이누의 이미지는 긍정 76%, 부정 19%, 중립 6%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사랑하다, 귀엽다, 소중하다, 성장하다, 인기 끌다, 1위, 고맙다, 설레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미안하다와 깜찍하지 않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가능하다와 활발하다가 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관련 주요 이슈 7월 23일 도지코인 개발팀은 지난 9년간 도지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었으며 도지코인을 대체할 토큰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어 도지코인 한 개는 도지코인 한 개 이외의 어떠한 다른 수단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투자자에게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There have been many tokens over the past 9 years that have quickly come and gone. 1 Dogecoin, 1 Dogecoin, and there is only one Dogecoin, which is its own blockchain, and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any tokens. Beware of imposters. PIC. 트위터.com NHP2LTQNG6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디지털 자산 분석 기업 파인더 창립자인 프레드 슈레스타가 도지코인 강세 전망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는 올해 말 도지코인이 0.25에서 0.3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가치를 식별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깬 암호화폐 세계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과 이탈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도지코인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 캔버라 캠퍼스의 존 호킨스 교수는 반대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말 도지코인이 현재 시세 대비 20% 하락한 0.05달러에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호킨스 교수는 도지코인이 오리지널 밈 코인이지만 그동안 논란을 유발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도지코인 시세를 좌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머스크가 도지코인 시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사실도 함께 덧붙여 전했다. 블록체인 전문 온라인 뉴스 워처뉴스는 시바스와 백심 개발자 시토시 쿠사마가 시바이누의 메타버스인 쉽 더 메타버스를 할리우드 스튜디오 더 서드 플로어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 서드 플로어는 조만간 시바이누 메타버스와 사용자를 곧 공개할 예정인 가상현실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오늘의 시세는 7월 28일 오후 3시 36분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6.78% 상승한 0.06699달러이며 시바이누의 시세는 6.75% 상승한 0.00001142달러이다. 제목 CNBC 유럽, 러시아와 가스 전쟁의 경기 호텔 불가피.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최대 공급 가능량의 20%로 줄인다고 밝힌 가운데 유럽의 경기 후퇴가 불가피해졌다고 미국 CNBC가 27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최근 장기 점검을 이유로 11일부터 열흘간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었다가 21일 평소 공급량의 40% 수준으로 재개했고 이후 나흘 만인 이날 다시 절반 수준인 20%로 줄였다. CNBC는 러시아의 이런 조치를 유럽과의 가스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온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독일이 가스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로 개인 주택이나 병원 등 중요 기반 시설보다는 산업용 가스 수요를 먼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천연가스 공급량의 45%를 러시아로부터 받는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대책을 펴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효과가 신통치 않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선 겨울에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의 배급제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에 맞선 대책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적당한 대응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유럽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진단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서유럽을 경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유로존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작년 5.4%에서 올해 2.5%, 내년 1.2%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CNBC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투자은행 JP모건은 유로존의 가스 위기 등이 내년 초까지 유럽연합을 완만한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러시아가 유럽 행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석유 수출을 추가로 줄인다면 유럽과 미국 모두 내년에 사실상 성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목 지난 24시간 거래량 순위 트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 28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테더로 나타났다.
이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코인리더스. 제목 미세크 조사 코인베이스 주가는 월가 코인 목표 주가 $108 하향 조정.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인베이스 주가가 21.08% 급락했었다. 하지만 27일 미국 증시 급등에 동조하며 11.15% 반등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IB인 KBW 애널리스트가 암호화폐의 증권 관련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10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애널리스트들은 코인베이스 주식 목표 주가를 $435를 평가한 바 있다. 제목 리플, 포모페이와 파트너십 ODL 활용, XRP 6%대 반등.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이 싱가포르의 주요 결제 기관 중 하나인 포모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다. 포모페이는 XRP를 활용하는 ODL을 통해 연중 무휴유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협력하기 전에 포모페이는 자금이 대상 계정에 도달하는 데 최대 며칠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결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포모페이의 최고 경영자인 루이스 리우는 이제 회사가 저렴하고 거의 즉각적인 결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한국 시간 7월 28일 오전 11시 1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55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6.30% 상승한 가격이다. 시가총액은 현재 약 172억 달러로 카르다노와 시총 7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다. 출처 리플 트위터 코인리더스.